자, 일단, 자. 복습을 하면서, 이제 조금 빠르게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자, 우리가 일단 2단원에서는 자, 우리가 원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 일단 문제 나오는 뭐 유형별로 한번, 보자면 너희가 일단 한번 뭐 잘하건 못하건 한 번은 다 들어봤으니까, 그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그치? 원자 구성 입자를 발견하는 과정이죠. 그치? 그래서 뭐 음극선 실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나 그 다음에 원자 핵을 발견하는 과정들이 있고, 거기에서 뭐 수능에서야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내신에서는 거기서 충분히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그 원자 구성 입자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뭐 이런 거 찾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연관지어서 동위원소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동위원소에서는 동위원소 개념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평균 원자량이라든지 뭐 평균 분자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보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원자 구성입자 발견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뭐 돌턴이 원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톰슨, 그 다음에 뭐 러더퍼드 뭐 요런 이제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의 제시되는 원자 모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 한계점이 뭐냐, 어떤 걸 새로 발견한 거냐, 요런 얘기들이 요 1번의 구성입자 발견하는 과정,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경우는 여기서 그냥 그 실험 얘기만 하고 여기 동위원소까지 한 다음에 요 다음 단계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어 얘기죠. 보어인데 보어 얘기는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너희는 학교에서 수능 특강에서만 나온대? 는 아니지. 그것은 수업을 아예 안 하긴 했는데. 근데 일단 작년을 보면 작년에 수능 특강에서만 나오진 않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뭐 스펙트럼이나 이제 요런 얘기들, 그래서 뭐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뭐 요런 정도 얘기는 어느 학교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어떤 얘기가 포함이 되냐면, 그 전자전위에서 에너지 계산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지? 1312 곱해가지고 하는 거, n제곱분의 1. 그치? 그 얘기는 지금 수능에서 안 나온단 말이야. 그 얘기는 수능 특강이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자기스토리에도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를 내, 그거를. 그치? 그래서 학교 기출문제 다시 한번 봐야 돼. 알지? 원서면 나중에 같이 점검을 해보자. 알지? 여하튼 간에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물리에서도 다루는 얘기야. 그치? 여하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다뤄지게 될 거고. 자, 우리 자기스토리에 문제 없으면 이건 별도로 따로 이제 문제를 몇 개 더 뽑아서 볼 겁니다. 알죠? 알고 있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오비탈 얘기가 나오죠. 그치? 근데 오비탈에서는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아요. 이제 첫 번째로 문제 잘 나오는 게 오비탈에 이제 대표적으로 S오비탈, P오비탈이 있는데,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이제 차이점이라든지, 그지?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 특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 양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비탈에 전자를 배치하죠. 그래서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이제 다뤄진단 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적 성질 얘기로 넘어갈 거고, 그럼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기 뭐 이렇게 각각의 한 문제씩만 나와도 그럼 5문제야 벌써. 그지? 그러면 문제 수가 뭐 이것만 해도 5문제 나오고 여기도 뭐 오비탈 같은 경우는 한 문제만 나오진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각각에서 한 문제씩만 나와도 그렇게 나오니까 동위원소도 뭐 한 문제만 나오진 않을 거고. 그죠? 그래서 유형별로 좀 볼 필요가 좀 있고요. 자, 일단 그래서 봅시다. 첫 번째로는 자, 원자 구성입자 발견하는 거. 자, 원자 구성입자 발견하는데 그 과정들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돌턴부터 해서 쭉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거 간단히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처음에 돌턴이 원자설이라는 걸 얘기하고 원자는 구형으로 생겼을 거고 얘 결정적으로 뭐야? 얘 깨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그 다음에 누가?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죠? 뭐를 발견해? 전자를 발견하지. 그죠? 그래서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만든 모형이 어떻게? 자, 요렇게 원자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전자가 박혀 있고, 나머지는 플러스로 채워져 있는, 그죠? 요런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야? 원자가 깨지지 않는 게 아니라 원자보다 더 작은 애가 있다. 그지? 해서, 원자는 깨진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러더퍼드란 사람이 뭐를? 원자 핵을 발견하고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더라. 그지? 해서 뭐를? 원자 핵을 발견하더라. 자, 원자 핵을 발견했다는 거의 의미는 뭐예요? 그럼 원래 플러스로 채워져 있던 부분이 가운데 뭉쳐 있으니까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거지. 그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어에 가서 보어가 이제 뭐를?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뭐를?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주변에 전자가 그냥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뭐를? 전자 껍질을 만들면서 돌고 있더라.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 거지.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 뭐예요? 전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더라. 그지? 해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고. 그죠? 이제 그 뒤에 와서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에 가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 이런 걸 전자구름이라고 해요. 전자구름 형태로 있는 거고, 오비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자, 해서 여기에서 뭐를? 이제 전자가 분포할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발견되는 거고, 자, 그때, 자, 나오는 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를 발견하는 과정에 뭐를? 음극선 실험을 하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해서, 자, 톰슨이 했던 실험이고, 두 번째, 뭐, 전자를 발견한 거고. 그지? 자, 세 번째, 자, 이 전자를 발견하는 과정에 이제 크게 3가지 실험. 근데 이제 보통 문제는 2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뭐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했더니 휘어지더라. 그지? 해서, 요렇게 음극선 했더니, 자, 여기에다가 뭐를? 요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혹은 자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휘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가 마이너스 전기 띈다라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번에는 뭐를? 여기에 음극선이 요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요렇게 바람개비를 달았더니 돌아가더라. 그럼 얘가 이걸 돌리는 F는 MA에 의해서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참고로 같이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요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요렇게 장애물을 놔두면 뒤에 뭐가 생기더라?
요렇게 그림자가 생기더라. 이 그림자 생기는 걸 통해서 뭐를? 얘가 직진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직진성은 입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자, 요런 걸 통해서, 자, 뭐가? 전자라고 하는 놈이, 뭐? 마이너스 전기띤. 입자. 여기 음극선 얘기하는 거지.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기띤 입자다. 걔를 전자라고 하자.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원자 핵을 발견하는데, 그지? 자, 원자 핵을 발견하는 과정은 누가?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해서, 자, 이 원자 핵 발견을 쓰면, 에이, 뭐? 나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죠. 제목, 실험 이름을 썼어야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여하튼 해서 뭐를? 원자 핵을 발견하더라. 요런 거고. 자, 여기에서 요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의 정체가 뭐였어요? 헬륨의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였지. 플러스 전기 띄고 굉장히 질량이 크다. 왜? 그 전에 발견된 거 전자밖에 없으니까. 전자보다는 질량이 굉장히 크겠죠. 그지? 해서 실험을 했더니 여기에 이제 금박을 넣고 실험을 해서 알파 입자를 요렇게 쏘면 얘가 여기 가서 여기 근처에서 요렇게 충돌하는 흔적이 스크린에 남을 줄 알았더니 여기에만 남을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흔적이 남더라. 그 얘기는 얘가 여기 맞고 튕겨나온 게 있더라. 그러면 요 원자에 이 알파 입자를, 이 굉장히 무거운 놈인데 얘를 튕겨낼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놈이 어때? 질량이 굉장히 큰 놈이에요. 왜? 가벼우면 밀려날 테니까. 그죠? 질량이 굉장히 크고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기 띄었으니까 원자핵이라서 얘를 튕겨냈다는 얘기는 얘도 플러스 전기 띄고 있어야 될 거고.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돼? 한 2000번 쏘면 한 개 정도 튕겨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굉장히 작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 플러스 전기 띄고, 그지? 그 다음에 질량이 크고, 그 다음에 크기는 매우 작은 이런 놈이 원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걔를 뭐 원자 핵이라고 하자. 그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럼 요 실험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하나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원자 핵은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맞아 틀려? 이러면 틀려? 그럼 원자 핵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잖아. 원자만큼. 틀린 얘기지. 근데 원자 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건 맞는 얘기야. 왜? 전자가 굉장히 가벼우니까. 알죠? 그래서 그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죠. 됐나? 자, 관련 지어서 우리가 자히스토리에서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 자, 자히스토리에 뭐 문제와 관련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치? 일단 한번 보면, 자, 그 86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예? 거기 2번 문제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2번 문제. 자, 원자의 구조와 관련된 연표입니다. 자, 기억 시기의 원자 모형을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기억은 뭐야? 전자가 발견된 이후, 원자 핵이 발견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따지면은. 자, 저 톰슨이 얘기했던 저 원자 모형이 되겠지. 그죠? 거기에서 따지면 2번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자. 그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그 2번 문제에서, 자, 1번은 아니면 2번에 있는 그림은, 3번에 있는 그림은, 뭐 요런 것들 이제 설명을 할 때, 그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돌턴과 톰슨, 여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그림에 전자가
표시되어 있느냐,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 요걸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여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야? 원자핵이죠, 중심에. 그림의 원자핵이 표시가 되어 있느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지? 그 다음에 보호. 여기를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되겠어? 전자 껍질이 되겠지? 그래서 그림에 전자 껍질이 표시가 되어 있느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지? 요런 것들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얘들아, 러더퍼드의 성과와 한계는 뭐니? 성과는 뭐야? 원자핵을 발견했다는 거고, 그지? 원자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한계는 뭐야? 전자 껍질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전자 껍질 말고 아까 얘기했던 수소 원자 모형으로 발견을 한 건데,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톰슨의 실험의 성과는 뭐냐? 얘는 음극선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성과예요. 한계점은 뭐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는 없지, 이걸로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앞에 얘 실험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성과고, 뒤에 오는 실험은 설명 못하는 게 한계점인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뭐 실험에 대한 얘기는 뭐 문제에서 뭐 그닥 없으니 그죠? 넘어가 봅시다. 알았지? 자, 그리고 지우고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지워도 되나? 여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원자 구성 입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원자의 구성 입자. 자, 일단 요렇게 한번 분리를 해볼까요? 원자는 크게 원자핵과 전자로 이렇게 나눠질 거고, 그죠? 이때 여러분 알다시피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를 그죠? 가지고 있고, 이걸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죠,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봐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첫 번째로, 원자는 무조건 중성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이 같다는 거지. 그죠? 해서, 요 얘기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중에서 원자핵에 양성자만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치? 원자핵에 양성자만 있는 경우는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수소죠. 그치? 해서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중성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에 중성자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이게 뭐야? 이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예요. 그치? 원자핵에 중성자가 없는 경우니까. 그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원자들을 표시할 때, 뭐 여러분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리튬이다. 그러면
왼쪽 아래 위에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다는 거지. 자, 이때 요 왼쪽 아래에 써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이걸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하고, 이 원자 번호는 뭘로? 양성자 수로 정하는 거죠. 그지? 양성자 수로 정하는 거고, 양성자는 자, 원자에서는 아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뭐하고 같아야 돼? 전자수와 같아야겠지. 그죠? 전자수와 같을 거고. 그죠? 또, 자, 왼쪽 위에 요 써있는 수는 우리가 질량수라고 해서, 그지? 얘는 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과 같다는 거지. 근데 오늘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1단원에서도 배우고 여기서도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원자량 얘기할 때 질량수하고 원자량 선생님 뭐라 그랬어?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값은 아니라고 했죠. 그지?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여하튼 요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리튬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그지? 자, 원자핵 안에 자, 양성자가 요렇게 3개가 있다면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3개 있다는 얘기지. 전자도 3개 있고, 그러면 질량수 7이니까 중성자는 요렇게 4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요렇게 있겠죠. 그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이 구성입자 이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 동위원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지? 그 전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니? 아, 그 전에, 얘네 얘기, 그 얘기를 먼저 볼까? 얘네 구성입자들의 특징. 자,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봤을 때 얘네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치? 뭐 실제 값을 우리가 알긴 알아요. 근데 그 실제 값을 사용하는 문제를 거의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보통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을 1로 둡니다. 실제로는 중성자가 아주 살짝 더 무겁지만 같이 1로 둬요. 그리고 전자는 얘네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거의 183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그걸 뭐 한다? 무시한다. 그래도 될 정도로 매우 가볍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얘네 전하량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하량은 양성자가 플러스 1의 전기. 실제 이만큼의 전기 뛰는 게 아니죠. 그지?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 잘 쓰진 않으니까.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성자와 전자는 뭐야?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기를 띠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니? 자, 여러분들 한번 그 문제에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87페이지에 6번. 있는 문제를 한번 자 보시게 되면 요런 문제가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X 원자, Y 원자, 그 다음에 Z 마이너. 여기서 이제 그 Z가 음이온이라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했어? 얘네가 이주기 원소라고 했지. 얘들아 이주기 원소가 뭐야?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있는데 뭐 네온까지 있는데 거기서 일가 음이온 될 수 있는 게 누구겠어? 플로린 아이온이겠지. 플로린일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알고 문제 풀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요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값이 A, 그 다음에 여기는 5, A 플러스 1 요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7, 그 다음에 2분의 1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는 8 요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B 플러스 1, 그 다음에 B, 마찬가지로 B 플러스 1.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봐둬야 될 건 뭐냐면, 요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이온은,
그치? 보통 우리가 여기 화학원에서 다루는 이온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다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18족처럼 된다는 얘기야. 뭐가? 전자 개수가. 그러면 18족에 있는 헬륨처럼 2개 되거나 네온처럼 10개 되거나 아르곤처럼 18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이 됐다는 거는 전자 개수가 2개이거나 10개이거나 18개 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가 몇 개? 2주기에 있는 애니까. 그것도 음이온 됐잖아. 그러니까 몇 개? 10개 됐겠지. 그죠? 근데 을과 음이온이니까 뭐야? 전자가 하나 더 많다는 얘기네? 그 뭐보다? 양성자보다. 그러니까 여기 B 플러스 1, B 플러스 1이니까 누가 양성자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니은이 양성자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그 결과 B 플러스 1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가 10이 된다는 얘기는, 그지? B는 얼마? 9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그지? 그래서 요렇게 10이 됐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걸로 넘어와서, 자, B가 여기가 9가 나왔어요.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힌트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 힌트는 A를 찾아야 되는데, 그지? 자, 여기 요 X를 잠깐 먼저 봐봐. X를 보면 얘가 양성자야. 그러면, 봐봐. 얘는 원자잖아, X는. 원자에서의 특징은 뭐야?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그지? 자, 원자에서는 반드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야 돼요. 간혹 애들이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가 같다 이렇게 오해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원자가 그런 건 아니야. 알았지?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꼭 이래야 돼. 원자에서는. 그럼 봐봐. 양성자가 5개잖아. 그럼 2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지. 어떤 경우가? A가 5가 되거나 아니면 A가 4가 되거나. 그래서 이게 합이 5가 되거나. 그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일로 넘어와봐. 다시. 자, 여기를 해볼 거야. 여기에 얘들아 이 결과치가 뭐가 나와야 돼? 요 결과치가 자연수 나와야지. 정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2로 나눠서 자연수 나와야 되잖아. 그럼 요 스몰 a는 짝수가 들어가야 돼? 홀수가 들어가야 돼? 그지? 여기 얘하고 a하고 b하고 더해서 짝수가 나와야 2로 나눴을 때 정수가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b가 홀수잖아. 그럼 a도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지 얘. 그래야 합해서 짝수 나오지. 그럼 a는 5라는 거야? 4라는 거야? 5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스몰 a는 뭐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5가 되는 거지. 그럼 합이 14. 2로 나누면 여기 얼마?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y에서 아니면 x에서 5, 5, 7, 7 나왔으니까 니은이 양성자면 기억이 전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디귿이 중성자가 된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가 5가 된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됐어요?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봐봐. 기억은 중성자이다. 중성자는 디귿이에요. 틀렸죠? x의 질량수는 11이다. 질량수는 뭐야?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했을 때 이게 질량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5 플러스 1이니까 11이 되는, 11이래. 6이 되는 거네? 그럼 둘이 더하면 11 나오겠죠? 그지? 맞는 얘기고. 자, 중성자수는 Z가 가장 크다. 얘 6개, 8개, 10개. 그죠? Z가 가장 크죠? 그지? 됐나? 해서, 자, 6번에서 답은 뭐, 4번이 되는 거지. 됐나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하나 더 볼까요? 그지? 애들이 문제 풀 때, 좀 어려워,
문제 풀 때 1단원에서도 나올 만한 얘기들 한번 볼까? 예를 들면 말이죠. 88페이지에 동위원소 이건 나중에 봅시다. 좀 이따 동위원소 정리하고 봅시다. 그러면 가장 뭐 있을까? 7번? 7번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네. 자, 7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지워요? 지워? 자, 7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니? 자, 가는, 기체가 실린더에 각각 들어있는 것을, 그 다음에 나는 블라블라 해서, 가에서는 뭐가 있어? 탄소하고 수소, CH4가 있는데, 자, 이때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탄소의 질량수가 13이라고 나와 있네? 수소는 질량수가 1이라고 나와 있고, 그죠? 탄소 원자번호 몇 번? 6번. 수소 원자번호 1번이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얘가 3리터 들어가 있대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니까 얘도 동위원소 얘기를 개념을 살짝 끼고 있는데, 자, CH4고, 얘가 얼마? 2리터인데, 자, 여기에 있는 탄소는 질량수가 12인 탄소입니다. 수소는 1이고, 그 다음에 원자번호 6번, 1번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자, 나는 실린더 전체에 들어있는 이거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전체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X, Y, Z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X, Y, Z 값이 이렇게 나와 있지. A, B에서 나와 있네. 됐나요? 그리고 원자 번호는 1하고 6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지 자, 봅시다. 여기 그러면 따지면 얘를 우리가 3리터, 2리터 나와 있는데, 자, 얘를 우리가 부피는 몰수의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3몰하고 2몰로 우리가 놓고 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요렇게 한번 따져보면, 그죠? 자, 여기에서 양성자수 한번 따져볼까? 양성자는 탄소가 6개, 원자번호니까, 그죠? 그지? 6개. 그리고 수소에 1개 있는데 수소가 4개 있으니까 토탈 4개 있겠지? 10개야. 그런데 얘가 얼마 있어? 3몰이 있는 거지. 그죠? 자, 여기는 어때? 여기 똑같이 CH4니까 동위원소라고 해서 중성자수가 달라지는 거지 양성자수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 6 플러스 4 해서 근데 얘는 2몰. 그러면 얼마? 50.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다 원자잖아. 그럼 전자수 어떻게 써? 전자수 같겠네. 그죠? 양성자와 전자수는 원자에선 같을 거 아니야? 동위원소라고 해서 전자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계산해보나 마나 얼마 나오겠어? 50 나오겠지. 그죠? 중성자는, 자, 중성자는 탄소에, 자, 이거 차이만큼, 그죠? 그럼 몇 개? 7개. 수소는, 근데 얘가 뭐야? 그냥 수소죠?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지? 중성자 없는 거죠? 왜냐면 중성자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3몰 있는 거고. 얘는 질량수가 10이니까 중성자 6개 있는 거지? 당연히 여기 있는 수소도 중성자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얘 수소 말고 뭐가 있어? 중수소 같은 애들이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죠? 근데 얘는 수소니까 중성자가 없어요. 곱하기 2몰 하면 여기 얼마 나오니? 21, 18, 12. 그럼 얼마? 33? 요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거기 그래프에서 보면, 자, 요렇게 나와 있을 때,
그죠? 여기가 얼마? A, B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자, 얘네 둘이 값이 같으니까, 얘 X, Y, Z에서. 그지? 그러면 Y하고 Z는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전자가 될 거고. 그죠? 둘이 값이 같으니까. X는 중성자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33, 여기가 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는 중성자이다. 맞는 얘기고. Y와 Z 사이에는 양성자와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이 작용하겠죠. 네, B분의 A는 얼마? 50분의 33 되는 거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못 풀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손이 좀 가는 거지. 그냥 그런 걸로 시간 잡아먹는 거야. 2단원은 얘들아, 1단원은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부족한 건데 2단원이나 3단원, 특히 2단원은 못 풀 문제는 안 시간만 충분하면 웬만하면 거의 다 풀어. 근데 뭐야? 손이 많이 간다는 게 특징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중에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뭐 양성자 개수, 중성자, 뭐 가나다에서 양성자, 중성자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제 그 뒤에 동위원소 관련지어서 문제가 더 나오니까 거기서 조금 더 풀어봅시다. 알았지? 동위원소 먼저 정리 한번 해보고. 알았지? 자, 해서 지워요. 일단 동위원소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저 보호의 원자 모형하고 오비탈하고 한 번에 뭐 쭉 가보던가 그렇게 합시다. 자, 이번에는 동위원소 얘기를 한번 일단 봅시다. 일단 동위원소 정의부터 한번 보면,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자, 일단 뭐는 같은데, 원자 번호는 같은데, 그지? 뭐가? 질량수가 다른 걸 얘기하죠. 그럼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양성자 수가 같다는 거고. 그런데 질량수가 달라지는 건 왜 그런 거야? 중성자 수가 달라서 그런 거죠. 그지? 그럼 양성자 수가 같다는 거는 어떤 내용도 포함하는 거야? 전자 수가 같다는 것도 포함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고. 그래서 얘는 뭐가?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합을 하거나, 그치? 아니면 반응을 하거나, 화학 결합을 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반응을 하는 거에선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는 거는 뭐야? 그게 뭐 녹는 점, 끓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런 애들이 있고 이런 동위원소의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수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뭐 산소도 네, 뭐 염소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원자 번호는 1번 똑같은데, 자, 질량수가 1, 2, 3, 요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얘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그죠? 자, 그래서, 자, 뭐 양성자 한 개, 중성자 0, 1, 2. 그지? 전자수 한 개 다 같을 거고. 자, 산소는 뭐가 있을까? 산소는 대표적으로 일단 원자 번호 8번인데 자, 질량수가 얼마? 16인 경우 그 다음에 18인 경우가 있죠. 보통 우리가 산소 얘기하면 질량수 16인 경우를 얘기하지만 이런 동위원소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뭐 이런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염소. 자, 염소도 이제 두 가지로 그죠? 나오게 되고 원자 번호 17번인데 자,
질량수가 얼마?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죠. 그지? 근데 얘 염소는 우리가 뭐도 알고 있어야 돼. 얘네 가능한 비율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나중에 평균 원자량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35짜리가 얼마? 75%. 이제 문제 풀 때 4분의 3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37짜리가 25%. 얘도 문제 풀 때 우리가 4분의 1로 요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지? 해서 뭐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또 뭐 동위원소의 대표적인 경우로 뭐 다른 거 뭐 브로민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뭐 볼 수가 있을 거고. 그지? 지용. 자, 여기에서 다른 거 문제에서는 뭐 구리가 나올 때도 있고, 그치? 그치? 예를 들면 뭐 여기다 뭐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볼까? 뭐 붕소도 문제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치? 그래서 붕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지? 5번. 그치? 얘는 질량수가 얼마? 10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11짜리도 있죠. 그지? 그래서 얘도 이제 비율 보면 얘가 20%, 얘가 80%, 그지? 그래서 얘가 뭐 문제 풀 때 뭐 5분의 1, 뭐 5분의 4, 뭐 요렇게 이제 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 잘 나오는 동위원소, 브로민. 그죠? 브로민은 원자번호 몇 번이니? 우리가 할로젠 원소에서 플로린, 이거 굳이 외우다 할 필요 없는데,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이잖아. 그 다음 줄에 있으니까, 그지? 주기율표가 18조까지 있지? 그러면 염소에다가 플러스 18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염소가 17번이니까 18 더하면 얼마 나와? 35? 원자번호 35번. 그지? 근데 얘가 질량수가 얼마? 79짜리도 있고 81짜리도 있고. 근데 얘는 비율이 얼마? 50%, 50%. 반반이죠. 그치? 문제에서 쌤이 얘네를 왜 이렇게 적어보냐면은 문제에서 물론 쟤네들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 여기 X라는 동위원소가 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값은 이 값들로 나온다고 그냥. 원소기호를 얘를 안 쓸 뿐인 거지. 그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자는 거고. 하나만 더 볼까? 하나만 더 볼까? 얘네 말고요. 반대로 동위원소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게 누구야? 플로린. 대표적으로 얘가 나옵니다.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이고요. 질량수가 19죠. 그지? 얘는 100%야. 동위원소가 없어. 동위원소 없는 거에 예시로 얘가 잘 나와요. 됐어? 해서 요런 애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동위원소가 있는데 자, 이런 애들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해요? 평균 원자량 먼저 구하겠지. 그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니? 얘는 원자량에다가 뭐를?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염소로 한번 보면 염소의 평균 원자량 그럼 얼마? 35짜리가 그지? 질량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질량수가 원자량은 아니지만 대부분 문제에서 얘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쓰라고 나올 거야. 얘가 얼마지? 75%. 다 이렇게 되면 4분의 3 플러스 37 곱하기 얼마? 4분의 1. 그럼 얼마 나와? 35.5.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붕소로 한번 볼까요? 자, 붕소는 얼마? 10 곱하기 얼마? 5분의 1 플러스 11 곱하기 얼마?
5분의 4. 그죠? 그럼 얼마 나와? 10.8 나올래나? 그지? 해서 뭐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브로민이나 브로민도 있을 거고. 근데 얘 구할 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염소 같은 경우에 평균 원자량 구할 때 자, 얘가 35짜리고 그 다음에 37짜리다. 근데 3대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렇게 4칸으로 나눴을 때 그지? 이런 거 우리 뭐 가중평균이라고 하더만. 그지? 그래서 얘네 평균을 구하는데 그지? 그냥 단순하게 평균 구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가중해서 그지? 구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얘가 얼마? 3대 1로 있는 거니까 요렇게 그지? 3대 1로 크로스해서 가져가는 거지. 그죠? 3칸, 1칸. 그래서 어디가? 여기가 얼만데? 35.5. 해서 뭐 내분할 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치? 해서 이 방법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1단원에서도 배우지만 뭐예요? 원자량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염소를 한번 예로 들면 염소 분자다. 그러면 얘는 염소 원자 2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자, 요 염소 원자 자리에 원자량 35짜리와 35짜리가 와서 얼마? 71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자, 35와 37이 와서 얼마? 71이래. 70이 되고, 여기가 72가 되겠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37, 35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7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7, 37이 와서 얼마? 74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분자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건 뭐냐면, 가벼운 애들끼리 더했을 때와 무거운 애들끼리 더했을 때. 그지? 그 다음에 얘네가 2가 차이 나니까 2 차이 나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뭐가 존재할까? 뭐가 있을까? 아까 우리 CH4 봤던 거 한번 예로 들어볼까? CH4? 네? 아까 우리 메테인, 탄소하고 수소 있는데, 그죠? 탄소가, 아까 우리 뭐였어? 질량수 12짜리하고 13짜리 이 두 가지 있었지. 수소는 아까 수소만 있었지만, 수소는 사실 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중수소도 있고, 삼중수소도 있죠. 그지? 그러면, 자, CH4, 메테인, 얘의 분자량은 몇 가지가 나오겠니?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복잡해지잖아. 그지? 그런데, 그지? 얘에 대해서 따져볼 때, 요렇게 한번 해볼 수 있죠. 얘네들 중에, 그지? 가벼운 애들끼리. 그지? 가벼운 애들끼리만 해봤을 때랑, 무거운 애들끼리만. 탄소 중에 가벼운 애가 누구야? 12짜리고. 그죠? 수소 중에 가벼운 애가 1이잖아. 근데 그게 4개 있다는 거지. 그럼 얼마? 16. 그죠? 자, 탄소 중에 무거운 애가 얼마야? 13이죠. 수소 중에 무거운 애가 얼마야? 3이지. 근데 그게 4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 나와? 3, 4, 25? 그지? 그런데 얘도 1 차이 나고 얘도 1 차이 나니까. 그죠? 그러면 17도 가능하겠지. 너 빨리 스캔 되지? 얘 대신에 얘 세 개, 얘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모두 가능해. 18도 가능하고, 19도 가능하고, 20, 21, 22, 오이씨, 더 내려가야 되네. 하여튼, 23도 가능하고, 24도 다 가능하겠지. 그 몇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되는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해서 분자량이 몇 가지? 10가지가 나온다. 이거를 뭐 얘 들어올 때 얘 들어올 때 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맞지? 가벼운 애들끼리만, 무거운 애들끼리만, 그리고 얘네 차이만큼 값을 늘려주면 되겠지. 어차피 그 사이에서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됐어? 왜 뭐가 안 되는 거 있어? 됐나? 해서 분자량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그죠?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 나와? 평균 분자량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요거 지우고 평균 분자량 개념도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됐어요? 자, 요 밑에 거는 일단 놔두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평균 분자량. 자, 평균 분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야? 분자량이니까 분자량이 원자량이 합이잖아. 그럼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이 합이지.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아까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계산했어? 원자량 곱하기 비율이었잖아. 그러면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하면 돼? 분자량 곱하기 비율 하면 되죠, 얘는.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예시를 염소로 한번 들어본다면, 그지? 자, 염소 분자의 평균 분자량은, 그지? 아까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 35.5라고 했죠? 그지? 그러면 35.5 플러스 35.5 해서 얼마? 71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자, 얘를 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분자량 곱하기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염소의 평균 분자량은 아까 염소가 가능한 분자량이 뭐 있었어? 70도 있었고, 72도 있었고, 74도 있죠. 근데 문제는 얘네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그지? 자, 아까, 자, 염소 CL2니까 염소가 될 텐데, 그죠? 자, 얘가 어떻게 35짜리도 있고, 그지? 35, 35 요렇게 결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분자량이 70이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35, 37 이 결합해서 72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 37 결합해서 얼마? 74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이때, 자, 35짜리가 비율이 아까 4분의 3이었지? 그럼 얘가 4분의 3 곱하기, 비율은 곱해야 돼. 그래서 4분의 3. 그래서 얘가 얼마? 16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4분의 3, 얘가 4분의 1. 여기 얼마? 16분의 3. 여기가 얼마?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얼마? 여기 16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지. 뭐를 조심해야 돼? 얘가 3537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있지만 3735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거, 이게 포인트야. 애들이 이걸 놓쳐, 이거. 그래서 여기에 16분의 9, 여기에는 16분의 6, 여기에는
16분의 1 요렇게 들어가서 계산하면 이게 71이 나올 거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평균 문제량은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얘가 이제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나오거나 이랬을 때 있지? 그래프 이용한 문제가 있을까 여기? 그래프 이용한 문제가 없나? 그래프 이용한 문제는 없는데 뭐 비슷한 문제가 그래프 말고 다른 걸 이용하는 문제가 있네. 예를 들면 92페이지에 그거 한번 봅시다. 25번. 자, 거기에 분자 x2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지? 해서, 자, xa랑 xa 플러스 2가 있어요. 그지? 자, 원자량은 a와 a 플러스 2고, 뭐,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얘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 a인 경우, 그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2, a 플러스 2인 경우, 그 다음에 a하고 a 플러스 2인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자, 이때,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가벼운 놈이고, 얘가 무거운 놈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자, 얘 분자량은 가벼운 놈 더하기 가벼운 놈. 그지? 얘는 가벼운 놈 더하기, 무거운 놈 더하기 무거운 놈. 그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얘네 비율이 1대 1대 2 이렇게 나와 있지.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여기 봐봐. 얘 비율 할 때 어떻게 했어? 자, 분자량은 가벼운 놈 더하기 가벼운 놈 하면 됐는데 비율은 가벼운 거 곱하기 가벼운 거였잖아. 분자량은 가벼운 거 더하기 가벼운 거였는데 비율은 뭐야? 가벼운 거 곱하기 가벼운 거였단 말이야. 똑같은 놈 곱한 거잖아. 이거다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되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 루트 씌우면 되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비율이 얼마? 1대1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 브로민 얘 얘기하는 거야. 해서 이제 관련돼서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 되는 겁니다. 됐나? 자,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 보기 기억에 보면 전자수는 야 동위원소라고 해서 중성자수가 달라지는 거지 전자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거 틀린 얘기고 니은에 중성자수는 당연히 얘가 2만큼 더 많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그건 맞는 얘기고 평균 원자량 따지는데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한다 했어? 원자량 곱하기 비율, 원자량 곱하기 비율이잖아. 그럼 2분의 1, 2분의 1. 값이 똑같으니까 중간값이겠지, 사실은. 이거 뭐 굳이 식을 써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 A 플러스 1이 나온다. 그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 비율을 찾으면 사실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또 동위원소 관련돼서 문제들 몇 개를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자, 일단은 89페이지에 15번 문제도 있구나. 이제 거기도 그래프에 이용한 게 나와 있네. 자, 그거 한번 볼까? 89페이지에 15번 문제. 앞에 지워요. 지워봅시다. 15번 문제.
자, 얘는 뭐 이렇게 복잡해. 탄소 2개, 수소가 몇 개? 3개. A가, 스몰 a가 있네? 그지? 자, 그때 그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질량수가 12, 수소가 1, A는 안 나와 있네? 자,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나와 있고 거기에 A의 동위원소, 그죠? 탄소는 질량수가 12인 걸로 고정인 거고 수소도 질량수가 1인 걸로 고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동위원소를 가지게 되는 거는 요 A만 지금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때 요 A의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M인 경우와 질량수가 M 플러스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 보네. 그죠? 자, 그리고 분자량에 따라서 뭐 블라블라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로 한번 일단 이렇게 따져보면 그려보면 자, 여기에 자, 요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고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나와서 자, 비율이 여기가 37.5 그 다음에 여기가 12.5 이렇게 나와 있고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6 그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자, 얘들아, 여기 x는 그지? 분자량 제일 작을 때잖아.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스몰 a가 포인트죠, 이게. 여기 우리가 뭐 아까 뭐 염소하면 Cl2 그 뭐지? 아까 우리 봤던 뭐 XX 했던 건 X2 그지? 동위원소 두 개가 결합한 경우였는데 얘는 요 A라는 동위원소가 스몰 a만큼 이게 몇 개인지 모르는 거야.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자, 여기는 뭐야? 가벼운 애들끼리만 결합한 거고 이 앞에 거 상관할 필요 없이 그치? A만 봤을 때 얘는 뭐야? 무거운 애들끼리만 결합한 거지. 그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얼마 차이나? 6 차이 나네? 얘가 2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요 A가, 스몰 a가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됐어? 됐어? 그래서 얘는 얘 앞에 거 생각하지 말고 얘는 뭐야? 가벼운 애들끼리만 요렇게 세 개가 결합을 한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 자, AAA가 아니지. 바보지. M이지. 가벼운 애들끼리만 요렇게 세 개가 결합을 한 거고 얘는 무거운 애들끼리만 M 플러스 2 M 플러스 2 M 플러스 2 그죠? 그러면 얘하고 6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스몰 a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얘 12.5면은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2배 하면 25 25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8분의 1이네. 얘도 8분의 1이네. 그지? 그럼 아까 자 염소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 2번 곱했으니까 왜 제곱이라고 했잖아. 이건 뭐야? 3번 곱한 거네. 그지? 세제곱근이네 그러면. 그래서 8분의 1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2분의 1이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죠? 얘도 마찬가지지. 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 비율이 얼마? 2분의 1, 50%. 얘도 비율이 얼마? 50% 있다는 얘기지. 그래놓고 문제 풀면 되죠. 자, 중성자 수는 M보다 M이 M 플러스 2보다 크다. 이건 틀렸죠. M 플러스 2가 요 플러스 2만큼 중성자 수가 더 많은 거니까
스몰 a는 3이다. 스몰 a는 3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a의 평균 원자량은 얘하고 얘 평균 원자량은 같은 값이네. 그럼 평균 따지면 중간값 나오겠죠? 그래서 얘 평균 원자량은 얼마? n 플러스 1이 된다.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평소에 보던 이제 그래프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 이용해서 하면 돼. 가벼운 애들끼리 따지고 무거운 애들끼리만 결합했을 때 따지면 돼. 분자도 굉장히 생소한 놈이고 이거 막 낯선 놈이 나왔지만 상관할 필요 없어. 어차피 얘네는 동위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풀어준다든지. 자, 지워요. 지워.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한번 볼까요? 뭐지? 조금 뭐 좀 있어 보이는 문제 없나? 야, 10번 한번 볼까? 야,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어려워 보이는데? 자, 요렇게 있고요. 자, 여기 A, 그 다음에 B. 야, 근데 이거 그래픽이 좀 이상하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이쯤 가서 C가 있고, 좀 더 위에 D가 있고, 자, 이 그래프가 뭐가 이상하냐면 0이 여기 있네? 여기가 아니라? 원점이 아니라? 그지? 2, 그 다음에 4, 6, 8 요렇게 있고 얘가 A-B를 나타낸 값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질량수인데 자, 여기가 n-4 여기가 n-2 그 다음에 여기가 n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n 플러스 4래요. 그죠? 그리고 중성자수와 전자수의 차이. A가 중성자, 이건 알려주고 있네. 중성자수. B가 전자수. 근데 뭐 참고로 얘기하면 얘네가 지금 이온이 아니고 그냥 원자잖아. 원자라는 거는 전자수가 뭐야? 양성자수와 같다는 거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 이거 예전에 수능 특강에 비슷한 문제 있었어. 여기 핵심은 여기가 중성자수와 전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차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질량수는 뭐야?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합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A-B면 여기는 A 플러스 B야. 그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원소 X의 동위 원소이고 A, B, C, D는 중성자수 A, B, C, D의 중성자수 합은 96이고, 뭐 1g에 뭐 블라블라. 1g 그건 나중에 분자량분의, 원자량분의 1을 하면 되는 거고, 됐어. 문제를 수능 특강에 나왔다고 변형한 거구나.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선생님 여기서 요 얘기를 한 건 뭐 때문이냐면은, 봐봐. 자, 얘 Y축에 있는 거는 지금 뭐야? 중성자수 플러스 양성자수고, X축에 있는 거는 B가 전자수지만 양성자수라고 했지, 결국에. 여기는 중성자수 마이너스 양성자수잖아.
그지?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니?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게 없어지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중성자수의 2배가 나오네. 그지? 됐어? 그럼 중성자수 2배 찾는 거야. 어차피 얘네 다 다 x의 동위함수가 양성자수는 다 똑같을 거고. 그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한번 해보자. d는 n 플러스 4에다가 8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n 플러스 얼마 나오는 거야? 12가 나오네? 그러면 중성자수는 얼마? 2분의 m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죠. 자, c는 어떻게 나와? 자, 얘는 n 플러스 2 플러스 여기 6이니까 그럼 n 플러스 얼마? 8 나올 거고 그러면 중성자수는 2분의 m 플러스 얼마? 4가 나올 거고 그죠? 자, b는 어떻게 나오니? m-2 플러스 2는 그냥 m이네. 그럼 얘 중성자수 2분의 m 나오겠네. 그죠? 자, a는 자, m-4 플러스 0이네 그냥. 그죠? 그러면 그냥 m-4죠? 그럼 얘는 중성자수가 얼마? 2분의 m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 이게 지금 중성자수 나타낸 거야. 중성자수. 됐어?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자, 1g의 D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분의 1g의 앞에 1g에 나오면 뭐야? 분질량분의 1 하라며. 근데 질량수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원자량이지. 원자량. 여기서는 원자니까 이거 원자량이잖아. 질량수가 결국에. 그지? 그러면 자, D분의 A니까 D는 원자량 얼마? n 플러스 4. 그러면 n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거기에 있는 중성자수 D에서 이거잖아. 그죠? 얼마? 2분의 m 플러스 6 요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지? 아씨, 쏘리. 이게 D지, D. 지금 문제에서 맞네. 잘못했네. D분의 A지. A에서는 자, 얘 원자량 n-4 분의 1 곱하기 여기에 있는 중성자 이거죠. 그지? 이거를 에이씨 처음에 분모를 2로 해서 바꾸는 게 더 편했을래나? 2분의 n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러면? 그지? 6이었으니까 맞냐? 아니구나. 12 그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도 이거 분모를 2로 바꿔서 하면 m-4 이렇게 들어갔으면 되겠구나. 그지? 여하튼 그렇게 하면 계산을 해볼까? 얘 2 지워도 되지 않아? 그지? 2 지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니? 계산을 좀 여기가 n 플러스 4분의 여기 n 플러스 12 여기가 n-4분의 여기가 얼마? n-4 그치? 그럼 여기 얼마? 1 나오네? 1이면 여기가 n 플러스 12분의 n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나? 숫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중성자 수합은 96이라는 게 그래서 준 거구나. m을 찾으라는 얘기네. 에이씨, 그걸 못 봤네. 이거 다 합이 얼마? 96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분의 m이 4개 있어요.
뭐 2m이네. 그치? 2분의 m이 4개 있으니까 2m 플러스 6, 4, 마이너스 2. 이건 0이니까. 그지? 그럼 10에서 빼면 8. 그지? 그러면 2m은 얼마? 88. m은 44. 그지? 우리 여기다 그냥 m 처음부터 넣고 했어도 상관없겠네. 자, 여하튼 간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m 대신에 44 집어넣으면 얼마야? 56. m에다 44에다 4 더하면 48. 8로 떨어지나? 87에 56. 86에 48. 7분의 6이네. 1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요 비슷한 문제가, 수능 특강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학교 내신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어. 해서, 뭐, 요런 유형들의 문제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치? 자, 일단은 뭐, 요런 유형들까지 한번 보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 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